안녕하십니까. 정의석의 노동TV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자기보다 10배 부자면 그를 헐뜯고 자기보다 100배 부자면 그를 두려워하고 1000배 부자면 그에게 고용을 당하고 10,000배 부자면 그의 노예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마천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노예적 삶과도 다르지 않는 그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왜 그런가 봤더니 사마천이 했던 말 맞다나 보통 노동자들보다 10,000배 이상의 부를 가진 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배가 고파서 빵과 우유를 훔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외제차, 자그마치 124대씩이나 있다고 하는 재벌도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지 통계 수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유지 상위 1%가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예금돼 있는 예금은 상위 1%가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내유보금은 30대 재벌만 해서 950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돈이죠. 1년간 136조씩이나 벌어들인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보통 노동자들보다 10,000배, 아니 몇천만 배 이상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어마어마하게 많다 보니까 노동자들의 삶이 노예적 삶과도 다르지 않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 상태를 이대로 놔두면은 돈이 돈을 벌고 건물이 돈을 버는 이런 사회가 고착화되고 사회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질 거라고 봐집니다. 과감하게 이제는 이 문제를 누군가는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법적인 문제를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이 사회 양극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봐지는 건데요. 첫 번째 하나는 노동자가 쎄빠지게 일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소득 격차를 줄일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 또 다른 한축의 방법은 지나치게 많은 재산을 제한을 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가 가능할까요? 두 번째가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노동자가 아무리 일해도 재벌만큼 돈을 벌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재벌들의 재산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해야만 불평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 재벌들의 자산을, 특권 자산을 몰수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 그거 사회주의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정책을 실시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정책을 실시했다고 하는 거죠. 당시에 2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가진 부자들에 대해서는 몰수를 하자고 주장을 했던 거죠. 미국 의회에서 이게 받아들여 가지고 94%의 세금을 때렸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레이건이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미국 사회에서는 일정 구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70%가량 세금을 때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혀 없었던 정책이 아니고 실제로 실시했던 정책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올해 4월 달 들어서 총선을 실시하게 될 텐데 각 정당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민중당에서 10대 정책을 발표했더라고요. 특권 자산을 몰수하고 불로소득을 없애는 방식을 발표했는데, 바로 이 방식을 제대로 하면은 우리 사회 불평등 구조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해결 방법으로 이 내용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총 자산 110억 정도까지를 인정하고 그 이상 넘어서는 자산에 대해서는 몰수를 하고 재분배하는 방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110억 정도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될까요? 겁나게 많은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5,720명, 2017년 기준으로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 지금 기준으로 봐도 6,000명이 채 안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자산은 제한을 해서 재분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도 일정 구간 범위를 넘어서면 몰수를 하자, 이런 겁니다. 연간 총소득 15억 이상이면 몰수를 해서 재분배를 하자, 이런 겁니다. 연간 총소득 15억 이상 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전체 국민의 0.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우 극소수의
총소득을 제한하는 방식이니까 이것도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죠. 불평등 대물림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상속자산, 증여재산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증여받은 재산이 얼마나 됐던가 봤더니 1억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98%씩이나 됩니다. 1억이 넘은 국민들은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인당 상속 증여 재산을 10억으로 제한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때리는 것으로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또 있죠. 주택은 사는 집이죠. 근데 요즘 시대에는 주택이 주거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투기 목적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채 이상 집을 소유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자. 이렇게 해야만 막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최고 고액 연봉자들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는데 삼성전자 사장이 한 해에 200억이 넘는 연봉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6,600만 원 정도 일당을 받았다고 하는 셈이 된데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10배 이상의 연봉은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연봉으로 치면 한 2,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10배면은 2억 1천만 원,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많은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액 연봉을 많이 받고 싶으면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은 건물이 돈을 벌고 땅이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농민이 아니면은 토지를 소지할 수 없도록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재벌들도 비업무용 토지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그리고 택지를 소유한다 하더라도 300평 이상의 택지 소유를 금지시키는 것, 이렇게 해야만 땅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불로소득을 근절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 다음에 요즘 재벌들이 돈을 벌면은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죠. 시설 투자를 하지 않고 고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 없는 성장이 최근 한 2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은 버는 돈, 재벌 사내유보금을 계속 쌓아두고 쓰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991년부터 2001년까지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가 있었는데 이게 폐지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불어났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때려야 한다, 환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저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건물주의 임대료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그래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10배 이상의 임대료는 받아서는 안 된다. 임대소득을 누려서는 안 된다. 1년에 2억 1천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요즘 자영업자분들이 상가 임대료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료도 상한선을 두는 것으로 이렇게 해야만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두는 것이 적당할까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그 이자 폭만큼 임대료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건물값이 10억이다. 10억에 해당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만큼만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이 정도면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수입이니까 딱 적정하지 않냐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한 10가지 정도로 민중당의 정책을 소개했는데 어째 이렇게 하면은 우리 사회 불평등 구조를 싹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과연 이렇게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지, 과연 정치권이 이런 정책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건지, 현재로서는 지금 모든 정당이 이런 정당을 서로 하겠다고 앞다투어서 나서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은 앞다투어서 나서게 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민중당의 정책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환호를 하고 지지를 하고 박수를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은 다른 정당이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따라서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행복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평등한 사회, 공정한 출발은 특권 자산을 몰수하고 불로소득을 없애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부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지난 정권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때문에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획기적인 방식, 불로소득을 없애고 특권 자산을 몰수하는 민중당의 정책, 이 정책을 적극적으로 팍팍 밀어주면은 아마도 우리 사회 불평등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의성의 노동TV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